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구호복지팀 정재은 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헌혈 얘기 좀 해볼게요. 저희가 뭐 적십자 하면 헌혈, 헌혈하면 적십자 얘기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헌혈하는 분들 좀 많이 줄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이 줄었었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뭐 이제 코로나 상황을 저희가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극복은 했지만 저희가 의료기관에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보유해야 되는 그 혈액의 일정 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일분입니다. 5일분. 5일분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위기 상황을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이제 2월, 3월 평균 혈액 보유량이 1.8일. 제일 안 좋을 때는 이제 2일도 안 됐었고, 제일 뭐 사정이 나을 때도 3.9일분. 그래서 좀 작년 내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캠페인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독려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해서 5월 이후에 조금 나아졌었어요. 작년에. 이제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보면은 아직도 5일분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기준으로 올해 4.8일분. 4.8일. 네네. 5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0.2 차이지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5일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제 방학이 되면 보통 그렇고요. 방학이 되다 보면은 또 학생들 참여가 좀 낮아지고 또 날씨가 또 추워지면은 또 그게 어렵습니다. 추워지면 밖에 나가기 싫으시잖아요. 외출을 하시면서 헌혈의 집을 봐야 이걸 좀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저도 이제 헌혈이라는 게 굉장히 하고는 싶지만 4시간을 내서 또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내 몸을 만들어서 술도 안 먹어야죠. 그 전날에 이제 식사도 잘 해야죠. 잠도 푹 자야죠. 하고 나서 또 놀지도 못하죠. 쉬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헌혈을 하는 뭐 몇십 분 요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다 준비하는 정성, 내 발로 가서 헌혈을 하는 그 시간이 이게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꼭 필요한 생명 나눔 활동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데 생활 속에서 손쉽게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인근의 어떤 헌혈의 집이나 이렇게 버스가 보이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다 보시면 그게 생활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소중하게 쓰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이제 헌혈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조금 전에도 이제 헌혈하고 나면 좀 피곤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챙겨야 되고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유 그 헌혈하면 좀 이렇게 몸이 좀 나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라고 하시던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지인들한테 혹시 헌혈하면 건강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좀 받고는 하는데요. 우선 뭐 답변부터 드리면은 건강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건강이 염려될 정도면은 헌혈을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다 문진표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혈액량이 남자 기준으로는 체중의 약 8%, 여자는 7% 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60kg 나가는 남성 몸에는 약 4,800ml의 혈액이 있고 여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 50kg 생각했을 때는 3,500ml 정도 혈액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전혈 그러니까 혈액을 뭐 혈소판이나 이렇게 성분 헌혈이 아니라 전체 보통 흔히 이렇게 보는 그 헌혈, 그 전혈이라고 하는데 그 전혈의 경우는 남성은 400ml, 그다음에 여성은 350ml를 한 번에 뽑는 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몸속 혈액 양으로 봤을 때는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이제 평상시에 전체 혈액량의 10%보다 더 많이 15%를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유분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 후에 그 여유분을 보충하기 위한 충분한 뭐 휴식
음식과 그다음에 수분 섭취, 그 영양 섭취를 하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헌혈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아니, 그 헌혈하는 자체만으로도 내가 건강하다는 게 증명되는 아주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혹시 또 이런 혜택이 있다 얘기를 좀 해주시면요. 네, 좀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헌혈을 하시고 나면은 4시간의 봉사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헌혈하는데 들어가는 뭐 물리적인 시간은 20-30분이면 끝나지만 4시간 드립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도 하셔야 되고 예. 또 오셔야 되고 사전에 건강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적정한 봉사 시간을 드리고요. 또 군입대 가산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직장이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예. 헌혈 공가도 반가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소소한 거지만 네. 헌혈 후에 받으시는 기념품들 또 지역마다 참여하시는 문화 이벤트에 예. 어떤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헌혈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 네. 내가 소중한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큰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 피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체 물질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소중한 피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적정 혈액 보유량이 5일 뿐입니다. 네. 지금 아직 4.8일 뿐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적십자사 소개를 또 이렇게 함께 얘기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금도 뭐 3014 애청자님은 헌혈 150회 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분들. 예전에 아는 동생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일 때 헌혈증 기증한 적이 있었어요. 라는, 이런 문자도 보내오셨는데, 이 전에 그 헌혈 후에 헌혈 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의문을 또 이렇게 문자로 보내온 분이 또 계셨거든요. 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저희가 그런 불편사항과 예. 어떤 문제점 때문에 혈액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약간의 이제 그 개정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이 좀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2년 작년 9월 23일까지 발급됐던 파란색 헌혈 증서는 재발급이 안타깝지만 불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발급되는 노란색 헌혈 증서는 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잃어버리거나 훼손돼서 못 쓰게 된 것이 확인되면 재발급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횟수도 1회에 제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헌혈 증서를 이미 혈액원에 기증하거나 의료기관에 무상으로 수혈받기 위해서 제출한 증서일 경우에는 재발급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이겠죠. 네네. 그리고 또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과거의 나의 헌혈 이력, 요거는 혈액원에 문의를 하시거나 혈액관리본부의 홈페이지 가입 후에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 9월 23일 이전에 이제 헌혈증까지 잃어버리신 분은 이제 기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시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네. 불행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된다니까 참고하시고. 9300 애청자님이 저희 제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헌혈하던데 저는 헌혈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헌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이분은 좀 이제 안타깝게도 건강상으로 조금 네, 그러실 수도 있고 복용하시는 어떤 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그리고 한 달에 아마 한 번씩 하신다는 거 보니까 전혈이 아니고 성분 헌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혈에도 종류가 또 있어서. 네네네. 성분별로 하시게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전혈회 같은 경우는 뽑는 양도 많기 때문에 뽑은 다음에 그게 그냥 그대로 내 몸에서 나가는 방식이어서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그 문의하신 안 된다는 거는 대부분 여성의 경우는 철분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드미트 그 네. 빨간색 그러니까 저희가 육류를 섭취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철분제를 복용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철분 수치를 좀 올려서 헌혈을 네. 할 수 있게끔 예. 건강도 찾고 예, 네. 생명 나눔도 실천하고 예. 그 4711 애청자님이 당뇨약 많이 먹고 있으면 헌혈이 좀 안 됩니까 물어오셨는데요. 네, 당뇨약 같은 경우도 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고 해보면 저희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네. 정말 헌혈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어.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들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저희가 뭐 파주나 이쪽에 철원 쪽에는 또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네, 적경 그러세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해외에 어떤 일정 국가를 다녀온 지 몇 년 이내에는 또 헌혈을 못한다든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역시. 혹시 9279 애청자님이 헌혈 혹시 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하셨는데 관련한 법 개정 얘기를 좀 들었던 것도 같고요. 아, 예, 나이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헌혈자들이 좀 참여를 더 많이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네. 좀 이렇게 더 나이도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최근에 60세와 예전에 60세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렇기 청년이죠, 때문에 지금은. 네,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정의 필요성이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나이 제한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아이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어느새 이렇게 돼서, 우리 또 대구 적십자사 활동을 좀 들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대면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두류공원과 달성공원에서 주 2회 계속 실시해 왔던 우리 무료급식 활동이 있습니다. 예. 이 활동을 재개해서 다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대면 활동을 재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예. 또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어려우신 분들과 어떤 이런 스킨십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적십자에 항상 이렇게 문 두드리시면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55국에 4171였던가요? 네. 예. 번호를 잘 기억하겠습니다. 559에 7141. 예. 714 하나. 네. 죄송합니다. 내 손이 정말 닿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에 그 아름다운 손길도 미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계속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구호복지팀 정재은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TVN 대구 매거진 함께해 주신 분들 위해서 주식회사 루브캠 코리아에서